자기 비파괴 검사 13강 수업은 53페이지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1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번 특정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 이건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전기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전기가 흐를 때 방해하는 저항을 말합니다. 전기의 저항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닌데 여기 음향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낼 때 그 음이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특정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 이거는 기호로 Z로 표시 많이 합니다. 임피던스를 구하는 식은 Z는요, 재질 밀도 곱하기 음속입니다. 재질 밀도 곱하기 음속입니다. 자, 7번 다른 비파괴 검사와 비교했을 때 침투 탐상 시험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비금속의 표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장점입니다. 기공이 많은 재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재 같은 거. 왜냐하면 기공이 많으면 이게 결함이 아닌데도 이래 막 스며들어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 결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기공이 많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결함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침투 비파괴는 기공이 많은 것, 그 다음 다공성 재료 같은 것은 곤란합니다. 큰 대형 제품에도 PTA 침투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투액을 뿌리면 되니까 가능하지요. 표면 결함의 검출에 용이하다. 맞지요? 자, 기공 검출은 주로 이게 주조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시험보다도 방사선 시험이 주물 같은데 기공에서는 제일 잘 찾을 수 있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8번 비파괴 검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부적합한 내용인 것을 내놨습니다. RT는 방사선이죠. 방사선 비파괴 검사는 기록의 보관이 용이합니다. 필름에 거의 영구적입니다.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이 있다. 이건 정확한 설명입니다. UT 초음파 탐상 시험은 대상물의 내부 결함을 검출할 수 있으나 숙련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고도의 숙련 기술이 필요합니다. PT 침투는 표면 험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흡수성 재료는 탐상 부적합하다. 다공성인 세라믹이라든지 목재 같은 것은 결함이 아니라도 막 이를 빨아들이죠. 그러면 결함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와 나와 다는 이 설명이 여기 합당한 내용입니다. ET는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비전도체의 내부 결함 검출이 비전도체도 안되고 내부 결함도 안됩니다. 자, 맴돌이 전류를 에디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전도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류로 도체 일부분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닫힌 통로를 흐르는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즉 도체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선 속이라는 것은 묶음, 자발을 말합니다. 선속, 속의 변화로 자기력선 속의 해야 되겠네. 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전류입니다. 자석을 도체판 위에서 이동시키면 맴돌이 전류가 생기고 맴돌이 전류 자기장은 자석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와전류 탐상은 비전도체 내부 결함 탐상에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9번 자분 탐상 시험 적용할 수 없는 시험체인 것은 니켈, 코발트, 철, 강자성체죠. 그죠? 구리는 안 됩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자성체인 철, 니켈, 코발트가 대표적이고 이들은 자기 변태점이 존재합니다.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 이 제도에서요,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은 제일 앞에 S는 강입니다. 그 다음에 C는 크롬이고, 그 다음에 M은 몰리브덴입니다. 그래서 SCM으로 표시하는데,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 재료를 절삭하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매끈하게 연사하였습니다. 보기 중 연삭 공정에서 발생한 결함 검출에 연삭하면서 그 표면에 생긴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비파계 검사법을 내놨습니다. 이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이죠, 그죠? 그래서 자분 탐상 시험하고 침투 탐상 검사, 표면 결함입니다. 재료 절삭하고 표면 매끈하게 연삭할 때 표면 결함 발생하기 때문에 MTP 트류 결함 탐상합니다. 다음과 같은 무 관련 지시 발생하는 것 중 발생 유형이 서로 다른 한 가지는 내놨습니다. 프레스 압입부, 스플라인, 키 홈부와 주조품의 거친 표면은 다르죠. 한번 봅시다. 무 관련 지시라도 무 관련 지시는 의사 지시라고 하죠. 프레스 압입부, 키 홈부, 스플라인은 가공, 이게 가공에 의한 인공섬이고 주조물은 거친 표면은 표면 전체에서 미세하게 나타난 의사결함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릅니다. 요 나와 다와라는 가공할 때 이제 생기는 인공섬이고, 주조품을 거친 표면은 쉽게 말하면 주조품을 주물로 만들 때 표면 전체에서 미세하게 나타난 의사결함이기 때문에, 이건 또 부정 모양도 의사결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용어를 해놨죠. 무 관련 지시, 의사 지시 이런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건 이제 가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무 관련 지시입니다. 자, 54페이지 10번. 중성자 투과 시험의 특정의 설명 중 부적합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중성자 투과 시험의 특징 설명 중 부적합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이 중성자 투과 시험은 거의 우리가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데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풀이를 해줘야 되겠죠. 중성자는 직접 필름을 감광시킬 수 없다. 방사선 투과는 바로 직접 하는데, 이거는 한 2단계를 거친다고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2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되고, 직접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필름은 사용합니다. 중성자 투과에서는 정감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름을 쓰거든요. 근데 바로 직접 필름을 감광시킬 수 없다는 것 뿐이지 필름을 씁니다. 필름을 쓸 때는 이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뭐를 쓰느냐 하면 정감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번이 틀렸고요. 중성자 투과 시험은 방사선 물질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는 철, 납 등 중금속에는 흡수가 작은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번 요거 우리가 중성자 투과 시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거는 아니지만은 요렇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직접 필름을 감광시킬 수는 없지만은 2단계를 거치면서 간접적으로 필름을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정감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번이 부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제조 공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에서 발생 생성 요인이 다른 것을 내놨습니다. 텅스텐 혼입, 고온균열, 용입 부족, 이거는 용입 부족이 주로 이제 용접할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텅스텐은 왜 들어가느냐? 티그 용접 같은 텅스텐 이너스 게스 아크웰즈입니다. 이런 데는 용접할 때 되는 거. 라의 콜드 숏은 당면 경계라고 해서 주조 분량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나머지 용접에서도 발생하는데, 이 어떠냐면 용접할 때도 쇳물이 녹아가지고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앞에 간 쇳물하고 뒤에 간 쇳물하고 그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 걸 말합니다. 그걸 콜드 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주로 주조 불량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가와 나와 다는 좀 그 유형이 다릅니다. 11번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의 표면 경화층 깊이나 피막 두께, 이거는 와전류 탐상시험이죠. 와전류 탐상시험은 다른 방법으로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맞대기 용접부 덧살 연삭기로 제거하여 판 형태로 제조하였다. 덧살 제거된 용접부 검사의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은 이게 이제 뭡니까? 판 형태로 제조하였고 이제 강 용접부입니다. 그래서 덧살 제거된 용접부 검사의 가장 적합한 비파괴 검사는 여기 MT와 U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PT, UT, MT, UT 하는데 여기서는 덧살 제거한 것을 제거한 용접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MT와 UT가 제일 낫습니다. 표면 맞대기 용접부 덧살 제거 재료는 강자성체 표면 직화 결함입니다. 그래서 MT로 가능하고 용접부 내부 결함은 UT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자기 비파괴 검사 규격에서 용어와 함께 사용하는 단위로 잘못된 것은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난 시간인가도 한번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속 밀도는 웨브 퍼 제곱미터입니다. 웨브 퍼 제곱미터. 그리고 자속 밀도의 단위는 B로 표시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웨브 퍼 제곱미터. 자, 자속 밀도는 그 단위는 B로 표시합니다. 자악의 세기는 H, 투자율은 μ로 표시합니다. μ. 그래서 B는 μ 곱하기 H,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투자율은 어떻게 되냐? μ는 H분의 B가 되겠죠. H분의 B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자속 밀도는 웨버 퍼 미터가 아니고,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웨브 퍼 미터가 아니고 웨브 퍼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RT 방사선 탐상 시험에 이용되는 감마 선언이 아닌 것은 CF라는 그 방사선 물질은 아예 없습니다. 자, 코발트 60은 반감기가 반으로 줄어든데 약 5년, 세슘 137은 약 30년, 이리디움 192는 약 74일입니다. 이리디움 192가 제일 그 반감기가 짧지요.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할 때 후유화성은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B이고 물 베이스 유화제는 D입니다.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으로 피검체 결함을 탐상할 때 어느 것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하느냐 하면 후유화성 할 때는 유화시간, 이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투 탐상 시험, 후유화성 적용하지 않는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유화시간 적용 이것도 큰일 잘못됐네, 그죠? 후유화성을 적용하는 이래야 되죠, 그죠? 후유화성을 적용하는입니다. 적용하는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유화시간 중요합니다. 적용하는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침투 탐상 시험은 침투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용융금속의 두 흐름이 만나 완전히 용융하지 못하여 생긴 것은 콜드샷. 앞부분 또 나왔죠, 그죠? 콜드샷. 용융금속을 주영에 주입할 때 용탕이 튀어서 산화된 처음 용융금속 표면에 포개져 층을 이루는 불완전 접합부 결함 형태입니다. 주로 주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쇳물이 한 부분이 녹아서 그 모재에 이제 흘러갈 때 그 튀어서 거기서 또 산화된 첨하고 두 번째 흘러가는 포개져서 층을 이루는 불완전 접합부 결함 형태이다. 그래서 그 층이 있습니다. 처음 용탕하고 두 번째 용탕하고 주조할 때 많은데 용접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콜드샷 당면 경계라고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15번. 자분 탐상 시험할 때 표면의 미세한 결함을 탐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전류는, 이거는 교류입니다. 교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 흐르지 않고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복 이동합니다. 그래서 표면 미세결함 탐상에 효과적이다. 우수하다. 비파괴 검사 중에서 검사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검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방사선 탐상 시험의 필름, 정감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방사선 설치해가 찍고, 그래서 이게 경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물론 UT도 장비 구입 및 유지할 때 비용 많이 들며 숙련 인건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UT도 페이지드 어레이 같은 거 하려면 한 대 1억 정도 되는 거 구입하려면 이것도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사선 탐상 시험이 더 많이 든다. 여기 차폐실도 만들고, 방사선 탐상하는 그거는 피폭도 있고 하니까 그 장비나 그 차폐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16번. 선형자화 방법으로 탐상을 하는 방법인 것은 극간법하고 코일법입니다. 이 극간법도 왜 선형자화냐면, 극간법 그 장치가 보면은 규소강판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소강판 주위에 또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극간법도 일종의 코일법과 같다. 그래서 선형자전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여기에 EA 축통전법, ER 직각통전법, B 전류관통법, P 자속관통법, 또 하나가 프로드법,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I가 빠졌습니다. I 자속관통법이 빠졌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요런 거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꼭 좀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시험의 X선 발생 장치에서 관전류는 무엇으로 조정하느냐 하면은 필라멘트를 통하는 전류로 조정합니다. 요것도 X선 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전류가 관전류인데, 그래서 필라멘트를 통하는 전류로 이걸 조절한다. 자, 이렇게 우리 요 부분은 앞부분 규격집에서 한번 별도로 한번 방사선 투과에 관해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표적에 사용되는 재질은 텅스텐이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17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분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높은 투자율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낮은 보자성이건 잔류작입니다. 가져야 되고, 유동성과 분산성이 높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류 전류에서 표피효가 클 것. 이게 이제 교류 전류에서 표피효가 클 것. 요거는 자분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자분이 갖춰야 할 특성하고 요 교류 전류에서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표피효과는 도체 전류, 물론 교류를 사용합니다. 즉 도체 고주파 전류 흐를 때 전류가 도체 표면만을 부분만으로 흐르는 현상이지, 이게 이제 자분이 가져야 할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애매합니다. 잘 읽어보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답을 정해야 됩니다. 시험체 표면에 방청류가 도포된 상태로도 비파괴 검사가 가능하며, 비파괴 검사 실시 후에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검사 방법은 페인트가 약간 칠해졌거나 도금이 약간 되거나 관계없는 게 방사선 조사하면 그 빛이 바로 통과를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RT에는 주로 내부 결함 탐상이 이용되며 표면 방청류는 탐상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처리로 그런 걸
깨끗이 안 닦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도 뭐 깨끗이 닦아서 하는 게 좋기는 좋겠죠. 18번 여러 개 소형 부품에서 자분 탐상 시험한 후 탈자 요구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뭐 소형 부품이라도 탈자가 요구될 때는 하나씩 탈자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19번 말굽자석 접촉면을 서로 맞대어서 용접할 때 생기는 현상은 붙여버리면 N극, S극이 사라져버립니다. 자성을 잃게 됩니다. 말굽자석 서로 맞대어 연결할 때 극상실로 자성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불연소 결함입니다. 그죠? 내부 불연소 결함 탐상에 주로 이용되는 방사선 특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리작용, 형광작용, 사진작용의 침투작용은 아니죠. 방사선 RT 특징 초음파 탐상 시험과 함께 대표적인 내부 결함 탐상에 이용되는 방사선 투과 시험에서 투과해서 방사선은 전리, 형광, 사진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 방사선은 요런 관리하다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분 적용 후 나타난 지시 모양 기록 중 정확도, 신뢰성 가장 좋은 것은 사진 촬영이겠지요. 지시 모양 기록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낮은 기록은 스케치인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래 스케치 같은 게 굉장히 편리하죠. 많이 씁니다. 그래도 초음파 비파괴 검사를 원리에 의해 분류할 때 속하지 않는 방법인 것은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입니다. 펄스 반사법과 공진법은 또 두께 측정도 가능합니다. 표면파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표면파라는 건 있었죠, 그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레일라이파 하는 거는 있었는데 표면파 법이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원리에 의한 초음파 탐상시험 분류,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이다. 진동 형태에 의한 초음파 탐상시험 분류는 수직 탐상, 종파는요 수직 탐상하는 데 쓰입니다. 경사각 탐상은 횡파입니다. 주로 우리가 용접부는 경사각입니다. 근데 경사각인데 이걸 경사각이라고 안 하고 뭐 경자를 빼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각이라고 많이 했지요. 사각이라는 데서 우리 또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면파는 레일라이파 또는 이걸 러브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러브파라고 합니다. 판파는 램파. 자, 21번 자외선 조사 장치 블랙라이트 자외선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언해놨습니다. 필터는 장시간 점등할 때는 자외선 투과율이 저하한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는 장시간 점등할 때는 자외선 투과율이 그래 뭐 쉽게 그렇게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간이 되면은 뭐 갈아야 되겠지만은 요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20번 고압 수원등을 많이 쓰는데 고압 수원등은 사용 중 전원 끄면 다시 점등하는데 예열하는데 한 5, 6번 걸린다. 이게 맞습니다. 고압 수원등은 아주 광범위한 파장의 빛 방사한다. 맞고요. 고압 수원등과 같은 방전등은 점등을 하면은 전류 무제한 흘리게 되는 성질에서 안정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경우도 5, 6분 해놨는데 이거 여러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날 뭐 오늘 그러면 한 오전에 시험 치는데 한 4시간 썼다.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 투과율이 금방 저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제가 보는데 조금 아주 오래 쓰면 투과율이 저하겠죠. 그죠?
그 어느 정도 오래까지 쓰는 건지 구체적인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웬만히 이래 뭐 하루에 뭐 5시간 썼다든지 이렇게가 자외선 투과율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설명으로 낼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사선 탐사에서 X선 발생장치 표적 있잖아요. 텅스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이 가져야 할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 텅스텐을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열 전도성이 낮을 것. 열 전도성이 낮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용융점 높을 것. 텅스텐 용융점 높습니다. X선 발생 효율 높을 것. 원자 번호 클 것. 맞습니다. X선 발생 장치 구비 조건은 원자 번호가 크고 용융점 열 전도도 높고 전기압은 낮고 X선 발생 효율이 높은 것. 이거 맞습니다. 22번 연속 습식법으로 검사할 때 적용되는 결함 잡은 모양 관찰시키는 잡은 적용 끝낸 직후에 관찰하면 됩니다. 근데 끝낸 직후에 한다고 해서 결함이 요거는 잡은 적용을 끝낸 직후에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결함을 바로 찾지.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결함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잡은 적용 끝난 직후에 관찰을 한다. 23번 잡은 탐상시험의 잔류작에 대하여 전류 종류와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그 잔류자기를 쉽게 말하면은 탈자를 하는 건데, 자, 교류 전류로 서서히 감소시켜 잔류자기를 소멸시킨다.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교류 전류입니다. 직류가 아닙니다. 교류 전류로 서서히 감소시켜 잔류자기를 소멸시킨다. 요 상당히 요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요걸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24번 자본 탐상 시험을 할 때 자화력이 계속 증가해도 물질 내의 자기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을 포화점이란다. 이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25번 강후판 단면에 발생한 결함 검출할 때 두꺼운판입니다. 프로드법 사용하며 전류는 직류 또는 단상 반파 정류로 건식 자본을 쓴다. 이때 적절한 방법은 연속법입니다. 연속법. 이제 연속법을 쓰는 게 효과적이겠죠. 잔류법보다.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조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파괴 검사는 초음파 탐상은 빛의 조도와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다른 것은 빛의 조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초음파 탐상 시험은 빛의 조도와는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두면은 요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혹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이번 이 시간 수업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